안녕하세요. 이중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히 잔잔한 음악과 더불어 수학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좀 수학 시간인데 왜 음악이냐고요? 좀 의아하시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끔 좀 재미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으신 책 중에서 드래곤 라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시드니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람과 엘프를 비교하면서, 엘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요정이에요. 즉 요정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읊은 노래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엘프가 별을 보면 그가 별이 되고 사람이 별을 보면 별자리가 생긴다. 엘프가 숲을 걸으면 그가 숲이 되고 사람이 숲을 걸으면 오솔길이 생긴다. 라고 시드니 셀던이 읊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아름답죠? 네. 사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읊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을 하실 때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부모로서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보통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자녀들이 스스로 개척해 가면서 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숲속에서 자녀들이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보통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정말 어둠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위험에 또 처하지 않고 안전한 길로 성공의 길로 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하나와 같은 소망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부모님 하게 되면 자녀들을 대하는 게 보통 한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첫 번째 어떤 형태는 자녀들이 숲속에서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맬 때 보통 부모도 같이 자녀들과 같이 숲속에서 같이 길을 헤매다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런 것이 하나의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형태는 나름대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같이 숲속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녀가 갈 수 있는 오솔길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다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지극한 경지에 이른 수준에 이른 그러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같이 숲속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바로 숲이 되어서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엘프처럼. 엘프는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않죠?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 3타입 중에 어느 한 타입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떠한 부모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와 생각과 더불어 분수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분수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가장 많이 접해봤고 또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초등학교를 갓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들, 특히 한 중급 정도 수준에 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분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중도에 탈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뛰어넘어야 할 부분, 이것이 바로 분수의 개념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앞에 빵이 있으시죠? 네, 빵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분수에 대한 우선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주 쉽게 초보적인 단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빵을 하나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자, 이 빵을 만약에 숫자로 표시한다면 뭘로 표시하시겠어요? 그렇죠. 1이나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빵을 한번 정확하게 한 반으로 나눠보시죠. 사실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기 좀 어렵지만 대충 나누고 가정적으로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반으로 나눠볼게요. 자, 요거 딱 하나 보이시죠? 네. 자, 요거는 수학적으로 표시를 할 때 뭐라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죠? 네. 하나니까 1. 근데 문제가 되죠. 좀 전에 원래 모양도 수학적으로 1이라고 했고 반으로 자르는 것도 또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자연현상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학의 발전이 된 것인데요.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이러한 거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분수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러한 것이 하나인 경우에 이것을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분수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 요거 하나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할 때에는 원래의 기준이 되는 이것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두 개가 되어버렸죠. 그죠? 네. 즉, 이 두 개. 두 개 중에서 아까 우리가 지칭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러한 경우를 여러분들 그 분자와 분모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바로 분모 부분에는 전체를 나눈 거에 대한 개수, 즉 두 개로 나눴으니까 2가 들어가고 분자 부분에는 나눈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칭을 하는, 즉 아까 하나밖에 지칭 안 했죠? 그래서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부를 때는 2분의 1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수학적인 개념은 사실은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사실 분수에 대한 그 함정, 사실 분수에 함정하게 되면 분수 속에 웬 함정이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실 텐데 아마 좀 여러 가지 들어보시면은 아주 그 재미있는 그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고 몇 가지 그 특이한, 물론 분수에서 보게 되면 사칙 연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 연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덧셈에 대한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그 빵을 6등분, 똑같게 6등분을 좀 해주세요. 조금 어려우시죠? 네, 보통 6개의 등분을 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분의 1로 되어 있던 그것이 6등분을 하게 되면 3조각으로 나눠지고요. 나머지 2분의 1이 있는 것도 역시 3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전체가 다 6개가 되겠죠. 그죠? 네. 6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수에 대한 셈을 하나 할 건데요. 원래 있는 이 빵 조각 전체에서, 즉 기준이 되는 하나의 빵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반이었는데 그 반은 6개로 나눠보니까 3조각이었죠.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전체의 2분의 1을 먼저 드시고 그런 다음에 잠시 있다가 다시 한꺼번에 먹기는 그러니까 또 다시 전체 기준에 3분의 1이 되는 3분의 1을 하게 되면 6개 중에서 2개가 되죠. 맞습니다. 네. 2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6개 중에서 2개를 또 드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가 먹은 양이 분수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건데요. 우선 전체의 2분의 1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중에서 2분의 1이니까 3조각을 드시면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을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출출하신데 아주 맛있으시죠? 네, 역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먹는 것인데 역시 지식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육에 대한 양식도 드시게 되면은 공부도 아마 쏙쏙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개를 다 드셨으면 현재 2분의 1을 드신 겁니다. 자, 그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려고 하는데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있는 것의 3분의 1이 아니고 원래 기준인 처음에 한 조각의 빵 기준으로부터 바로 3분의 1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3분의 1이 되는 것은 6개 조각 중에서 2조각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아마 남아있는 것이 현재 3조각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2조각을 드시면 3분의 1을 더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데요. 자는 나머지 3분의 1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드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드신 거에 대한 계산을 실질적으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수 계산에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빵을 드셨는데요. 빵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죠. 자, 요것을 6개의 조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다시 중심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되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사실 제가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약간 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생겼지만 이 6개는 균등한 것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빵 한 조각 중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물론 제외하고 2개인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국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개 조각 중에서 5개를 의미를 해요. 결국 네, 요것은 6개의 조각 중에서 5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덧셈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그럼 우리가 항상 분수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그려가지고 그럼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좀 수학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좀 수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수학적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란 말 들어보셨죠?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개념으로 봤을 때, 즉 2가지의 수가 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수도 마찬가지예요. 2개의 수가 있을 경우에 각각의 수에 대한 배수를 주르륵 나열해보고 또 3에 대한 수를 나열해보고 각각의 배수 중에서 서로 공통이 되는 배수가 있겠죠. 그 공통이 되는 배수 중에서 같은 것, 즉 같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2하고 3에 대한 실질적인 한번 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배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보통 2의 배수는 2가 되겠죠, 먼저. 네,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12요, 그죠? 그 다음에 12. 더 나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3의 배수는 첫 번째가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엔 9, 그 다음엔 12. 계속 더 나갈 수 있겠지만 15죠,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네, 15. 지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배수 중에서 바로 서로 같은 것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6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 또 있네요, 그죠? 이렇게 또 12가 서로 같아요. 물론 이 계속 가게 되면 같은 것이 계속 나오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서로 같은 배수 중에 최고로 작은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는 구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6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즉 최소 공배수 6이 구해진 것이죠. 그리고 자, 이 위에 있는 그런 5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5의 의미는 바로 2라고 하는 것이 6으로 늘어났죠. 몇 배 늘어났나요? 그렇죠. 2 곱하기 3 해서 6이 됐죠. 2, 3, 6.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수에서의 의미는 사실은 분모에 대한 것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면 원래 분수의 성질을 지니기 위해서는 분자에도 같은 배수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위에도 역시 3배를 해주게 되면 이 식은 다시 한번 위에다 써보도록 바로 6분의 3이 되겠죠. 그죠? 1 곱하기 3. 즉 2가 6으로 나눠서 3배가 됐기 때문에 1도 3배가 된 것이고, 자, 그럼 3분의 1은 밑에가 다시 6으로 늘어났으면 3이 6으로 났기 때문에 2배가 됐죠. 그죠? 2배이기 때문에 1도 역시 2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형태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분수의 덧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분모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는 일반적인 덧셈을 해줍니다. 그래서 5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만 이 속에는 사실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순차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쉬우시죠? 네, 아마 지금까지 아마 들어보신 내용 중에서 아마 제일 쉬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분수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이 즉 함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백화점이나 어떠한 그 일반 상가 혹은 그 신문지 그런 그 판촉물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보통 뭐 몇 % 세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20% 세일이라든가 30% 세일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 어딘가 보게 되면 막 70% 세일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어떠세요? 와, 싸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속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퍼센트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분수에 있어 보게 되면 분수가 비례의 개념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의 개념 속에는 분수의 개념이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100개를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에 20%를 세일을 하겠다 하는 의미는 전체 원래의 물건 가격, 아까 기준이라고 제가 드렸죠? 네. 기준을 100개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20개를 돈을 안 바꿔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70%는 어때요? 원래 가격을 100개로 나누어가지고 그 중에 70개만큼은 돈을 안 바꿔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네. 놀랄만하게 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더 판서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함정이 숨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20%라고 하는 것은 분수적 의미로 보게 되면 바로 100개 중에 20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이것이 어떤 세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값이 다 쌀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이 분수에 대한 어떤 함정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기준 가격이 근본적으로 비싸게 되면 어떨까요? 싸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일을 많이 한다 하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게가 있고 B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A라고 하는 가게는 원래 상품에 대한 기준 가격을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는데 B라고 하는 가게는 같은 상품을 예를 들어서 200원 이렇게 기준 가격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가게는 재미있게도 판촉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윈도우 그 문에 우리 집은 너무너무 싸게 팔기 위해서 그 30% 세일을 한다고 딱 써놓은 거예요. 30% 세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30% 세일하니까 상당히 좋죠. 네. 자, 30% 세일을 한다는 것은 200원에서 326해서 얼마나를 싸게 한다는 거죠? 바로 326해서 60원 정도를 싸게 해준다는 얘기죠. 네. 자, 60원을 싸게 하면 이 가격은 원래가 200원에서 140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좋은 책가방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뭐를 사주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일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140원. A 가게에서 사게 되면 1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세일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샀을 경우에 140원에 사는. 즉 함정이 빠진 것이죠. 네, 바로 이렇게 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함정에 대한 그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 아시죠? 네. 바로 야구에서도 분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계산할 때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분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문을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어떤 함정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 이송엽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야구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어제 이송엽 선수는 2타석 1안타를 쳐서 타율이 2분의 1이 되었고 오늘은 3타석 1안타를 쳐서 타율이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송엽 선수가 기록한 타율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요 풀이를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 과정을 3가지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풀이는 바로 첫 번째 어제의 타율 더하기 오늘의 타율. 그렇게 더해보게 되면 어제의 타율이 바로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즉, 2타석 중에 1번 안타를 쳤고 오늘의 타율은 바로 3번 타석에 들어가가지고 1번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어제의 타율 더하기 오늘의 타율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분수 계산 해보셨죠? 네. 요거에 대한 그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바로 6분의 5가 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타율은 6분의 5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근데 보통 타율이 6분의 5라는 굉장히 높죠. 네.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틀 동안에 이것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평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통 지금 한 대로다가 2분의 1, 즉 어제에 대한 타율 그리고 오늘에 대한 타율 3분의 1 요것을 다 더해보고 난 다음에 이틀이기 때문에 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원래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 있는 것은 6분의 5가 됐고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것은 12분의 5 이렇게 두 번째는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계산은 어떨까요? 자, 세 번째 계산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제에 대한 타율하고 오늘에 대한 타율, 즉 전체 타석을 계산을 먼저 합니다. 자, 어제는 2번의 타석이었고 오늘은 3번의 타석이었죠. 네. 그래서 전체 타석이 바로 5번의 타석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안타를 친 것이 어제 1번 쳤고 오늘 1번 쳤으니까 2번밖에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3가지 계산을 했어요. 자, 제가 풀이 방법을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답도 어때요? 다 틀리죠? 네. 첫 번째는 6분의 5, 12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2 3가지가 나왔어요. 문제는 한 문제인데 답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 중에서 어떤 답이 맞을까요? 1, 2, 3번 중에서? 2번이요. 네. 2번이 맞다고 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혹시 그럼 다른 분들, 다른 게 답이 맞다고 하신 분 있으신가요? 2번이 맞죠? 맞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수 계산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하고 거기에 기초를 둬가지고 발전된 학문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야구 게임 할 때는 이 계산이 아니고 다른 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맞는 답인데요. 왜 야구를 할 때는 분수 계산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수학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냐?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럼 내가 평상시에 배운 수학이 헛걸을 배운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예문을 들어드린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평상시에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분수 계산을 할 때에는 이 시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변화가 되지 않고 같은 기준 내에서 2분의 1, 3분의 1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야구에서의 타율의 개념은 기준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빵 한 개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즉 타율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식으로 즉 전체 타석분의 친 안타수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날짜가 많이 가고 며칠 동안 친다 하더라도 항상 밑에 부분엔 전체 타석수가 들어가고 여기엔 안타를 친 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더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운전을 많이 하시죠? 네.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속도를 많이 내게 되는데요.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즉 일정한 시간에서 일정한 거리를 갈 때, 즉 평균 속도를 구할 때에도 역시 분수에 대한 그 덧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계산을 할 때에도 수학적인 그러한 계산이 아니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타율을 계산하는 식으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덧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 이유를 구할 때 이런 것 등등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시지 말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분수에 대한 내용들은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이제 하지 않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그네의 어떤 옷을 벗길 때 그 예를 들어서 차가운 세찬 바람이 있었고 따뜻한 햇빛이 있었어요. 자, 둘이서 누가 나그네의 옷을 쉽게 벗길 수 있을 것인가 내기를 했는데 누가 벗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주 세찬 바람, 차가운 세찬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그네는 오히려 옷을 더 움켜쥐고 안 벗겨지려고 그랬는데 따스한 햇빛은 아주 그 따스하게 이렇게 온화하게 햇빛을 띄워주니까 나그네가 더우니까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새로운 관념을 심어줄 때에는 강압적인 어떤 부모의 마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따스한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도하실 때에는 나는 늘상 따스한 햇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나의 아이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주변 환경은 내가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시겠죠? 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 꼭 수학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정말 부모로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엘프에 대한 그 예를 들어드렸죠? 마치 내가 엘프에서 마치 숲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않는 숲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부모,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따뜻한 햇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